겨울비가 창문을 적셨습니다. 빗소리만이 텅 빈 장례식장을 채우고 있었죠. 검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딸 지연은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마른 채로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몇 안 되는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짧은 인사말만 남긴 채 그들은 서둘러 나갔죠.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진을 오래 쳐다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초라하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졌어요. 회색 하늘은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인사팀 차장이라는 명찰을 단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우는 검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는 봉투를 지연의 손에 쥐어주었죠. 퇴직금이라고 하시더군요. 지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두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가방 속에 밀어 넣었어요. 윤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너머로 사라졌어요. 장례식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보았어요. 벌써 2시간이 지났지만 더 이상 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피곤했어요.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죠.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났어요. 혼자 남은 지연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님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녀의 뒤를 따라왔어요. 장례식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젖은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만이 가슴을 채웠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만이 빗소리와 섞였어요. 차에 올라타자 지연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다시 가방 속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0m 너머로 장례식장이 멀어졌습니다. 빗속에 흐릿하게 사라지는 간판을 보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봉투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앞 유리창에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졌어요.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지연은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어요.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옆 차에는 가족들이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신호가 바뀌자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라디오를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퇴직금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일했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버지의 근무처를 검색했어요. 청소용역 회사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노인이라는 직원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성함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연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노인이요. 거기서 청소 일하셨던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직원은 저희 명단에 없습니다. 담당자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지연은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왜 나온 거죠? 저희가 드린 게 아닌데요. 전화가 끊겼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청소용역 회사는 허름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지연은 긴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몇 개와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은 봉투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박노인이라는 분, 여기서 일하셨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전화하신 분이시군요. 정말 기록이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인사 기록에도 없고 급여 대장에도 없네요. 지연은 책상을 탁 쳤어요. 그럼 이 돈은 뭐죠? 그녀는 봉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가끔 왔던 분 아닌가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새벽에 청소하시던 분 말이에요. 아, 그분이요? 다른 직원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정식 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애매한 대답들만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체 어디서 일했던 걸까?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슬픔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눌렀어요. 지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봉투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연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봉투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 윤정호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뵀던 지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봉투를 건넨 남자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어요.
윤정호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호가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 아버님, 저희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다만 정식 직원이 아니라 용역 청소팀이었죠. 그의 말에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매일 새벽 아무도 오기 전에 복도를 닦으셨어요. 윤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일찍 출근하는 편이라 자주 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지연을 봤습니다. 항상 묵묵히 일하시더군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연은 말을 잃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윤정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딸이 이 회사에 다녀서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 퇴직금 회사 돈이 아닙니다. 지연이 그를 바라봤어요. 전부 아버님 월급에서 조금씩 모으신 겁니다. 윤정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안에 편지가 있어요. 제가 대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편지지가 나왔어요. 펼치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았어요. 손에 쥔 편지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지연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와 눈물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편지는 낡은 종이에 쓰여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어요. 오래 손때가 묻은 흔적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한자 한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첫 문장부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빠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단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다니는 그 회사에서 아빠도 일했어.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그런 직원은 아니었지.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단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깨끗이 해놓고 싶었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내 곁에 있고 싶었거든. 숨이 턱 막혔어요. 아빠가 내 회사에서 일하는 걸 들키면 내가 힘들까봐 숨겼단다. 지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면 어쩌나 싶었어. 편지지를 꽉 쥔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미안하구나. 당당한 아빠가 되지 못해서.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이 돈을 퇴직금이라 부르기엔 부족하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 인생 전부를 여기 담았단다. 글씨가 더 흐려 아버지가 쓰면서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걸 쓰렴.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아빠를 원망하지 마.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지연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연이 자랑스러웠단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지연아.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 속 글씨만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낡은 신발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먼지투성이었던 그 신발이요. 매일 밤 현관에 놓여있던 신발이었어요. 지연은 한 번도 그걸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어요. 아버지의 뒷모습도 기억났습니다. 구부정한 어깨로 걸어가던 모습이요. 그 어깨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 있었을까요? 지연은 자신이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던 날들이요. 바쁘다며 돌아섰던 순간들이요. 이제야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이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두고 싶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어요.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윤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을 보고 싶어요. 윤정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약속한 시간, 지연은 회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수없이 지나다녔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윤정호가 나타났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지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지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하 1층 문을 열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청소 도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버님이 일하시던 곳입니다. 윤정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낡은 걸레와 밀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희미한 이름표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박노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이름표를 쓸어내렸습니다. 묵은 먼지가 손가락에 묻었어요. 아빠 여기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표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이 자리에 섰을 거예요. 새벽마다 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했겠죠. 지연은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윤정호가 말렸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을 움직여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먼지가 걸레에 묻어났어요. 손바닥이 까칠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매일 바닥을 닦았겠죠. 무릎이 시렸어요.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바닥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그것까지 함께 닦아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마침내 손을 멈췄어요.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오래된 곳이었지만 깨끗해 보였어요. 그녀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손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지연이 윤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버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깨끗해진 바닥을 비췄어요. 차가웠던 공간이 조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이름표를 쓰다듬었어요. 박노인이라는 글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빠.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곳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걷는 것 같았어요. 로비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지연은 손바닥을 펴서 햇살을 받았습니다. 더러워진 손이었지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손으로 아버지의 일을 조금이나마 해봤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문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는 묵은 냄새가 가득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방 구석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묵은 냄새가 풍겼어요. 구겨진 영수증들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편의점 영수증, 약국 영수증이었어요. 모두 작은 금액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영수증 하나하나를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하루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하얀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를 뒤집어 봤습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지연, 내 웃음이 세상의 빛이다.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이 사진을 늘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힘들 때마다 꺼내봤을 겁니다. 가방에는 낡은 손수건도 들어 있었어요. 구석이 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수건을 펼쳤어요. 희미한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놓아준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걸 간직했던 거죠. 지연은 손수건을 얼굴에 대봤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가방 밑바닥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낡아서 표지가 너덜거렸어요. 지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매일의 일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전 5시 출근,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 오전 9시 퇴근. 단순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다른 글씨들도 있었어요. 오늘 지연이 전화 안 받음. 바쁜가 보다. 지연이 승진했다고 들었다. 자랑스럽다. 오늘도 지연이 걷던 복도를 닦았다. 지연은 수첩을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방 안가득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지연은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버리지 않고 모두 소중히 챙겼습니다. 사진은 액자에 넣기로 했어요. 손수건은 서랍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수첩은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늘 가지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방을 물들였어요. 지연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 수고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는 행복했어. 지연은 꿈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뒤돌아보며 한 번 더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뺨에 눈물이 말라 있었어요. 창밖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로소 떠났고 지연은 비로소 그를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걸레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마트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닦았던 그 복도였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걸레를 꺼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걸레가 바닥을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어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요. 복도 끝에서 시작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손에 힘을 주어 문질렀습니다. 바닥이 조금씩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지연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저 사람 우리 팀 지연 씨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어요.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눈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부장이 복도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아버지 일을 대신하려고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출근했어요. 모두 지연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복도 중간쯤 왔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윤정호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수건을 꺼내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그를 바라봤어요. 윤정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을 닦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복도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깨끗해진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따뜻한 빛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지연은 마지막 부분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손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윤정호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깨끗해진 복도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빛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날 회사 복도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감돌았어요. 지연은 걸레를 가방에 넣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회사 로비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벽면에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소박한 나무 액자였어요. 그 안에는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 액자 아래에는 작은 편지가 함께 붙어 있었어요. 지연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액자 앞을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누구시지? 누군가 물었습니다. 청소하시던 분이래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잠시 액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묵념하듯 잠시 멈춰 섰어요. 윤정우가 아침 일찍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액자 앞에 조용히 국화를 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서 있었어요. 지연도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액자를 보자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다가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숨겨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액자 테두리를 쓸어내렸어요.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아버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어요. 장례식 날 받았던 그 봉투였습니다. 안에 든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편지와 함께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봉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증거였어요. 존엄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버지가 매일 닦았던 바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복도였어요. 이제 그 모든 곳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로비가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액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췄어요.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습니다. 저분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일했던 거네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다른 직원이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였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지연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지연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서랍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사진과 함께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책상을 비췄어요. 지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바닥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로비로 내려갔어요. 액자 앞에는 국화가 여러 송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퇴근길 지연은 다시 한번 액자 앞에 섰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어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봉투 속 돈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으니까요. 한 인간의 존엄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집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언제나 함께였어요. 봉투가 그 증거였습니다.